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제 그림을 싹쓸이 해갔다는 거예요. 더 없냐고까지 물어보면서요. 와, 이게 웬 횡재냐 싶기도 하고 내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건가? 그럼 나는 사후에 유명해져서 떼돈을 버는 고흐처럼 되겠다는 꿈은 이제 버려도 되는 건가?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론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갤러리 사장님을 살살 꼬드겨서 누군지 알아냈고 다음 전시회 때 혹시 또 올까 싶어 내내 눈알을 굴리며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웬걸 티셔츠를 입었는데도 그 위로 보이는 탄탄한 식스팩, 어디 내놔도 안 빠질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귀티나는 왁구. 네, 저 솔직히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 남자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만 아니라면 뭐하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을 만큼요. 이 그림 계속 보고 계시네요. 마음에 들어서요. 어떤 점이요? 다양한 색깔을 써서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안개꽃처럼 차분하고 포근한 느낌이 숨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느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제 심장은 눈치도 없이 콩닥콩닥 뛰고 없어 보이게 얼굴은 왜 빨개지는 거죠? 저 어디 가서 그렇게 수줍은 사람 아닌데요. 냉큼 정신을 차리고 당당히 제 존재를 밝혔습니다. 이 그림 그린 작가가 차 한잔 같이 하자고 하면 하실래요? 네? 그림 보는 눈은 있으신데 사람 보는 눈은 없으시네요. 저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건데. 네? 저라고요. 이 그림 그린 거. 저돌적인 제 데이트 신청을 남편은 받아줬고요. 시간도 애매하고 처음 보는 사이라 술을 한잔 하기도 그래서 진짜 그냥 커피나 같이 마시러 갔죠. 한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마감 시간이라서요. 자리 정리 부탁드립니다. 불싸. 그냥 그림 얘기, 사는 얘기 좀 했을 뿐인데 어느새 5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지하철도 버스도 이미 다 끊긴 시간이었죠. 아쉽지만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고 이후로는 남편이 계속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한 번은 저 그림 작업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해서 작업실로 초대를 했는데 그날 그만 이쯤에서 중간 생략하고요. 짧은 연애,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 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 와, 진짜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시부모님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해 보였죠. 와, 여기가 집이야 대거리야. 혹시 지금 우리 중세시대로 시간여행 왔어요? 아니, 여기 유럽이야 뭐야. 왜 성이 있어? 아이, 과장이 심하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라니. 그뿐만이 아니었다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는 집사들 있잖아요. 집안일 돌보는 사람이 수십 명은 있었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왁구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건 남편을 대하는 두 형들의 태도였어요. 큰형, 작은형, 오늘 나 결혼할 사람 인사한다고 일부러 온 거야? 아버지가 오래서 왔다. 근데 정작 아버지는 출장 가셨다네. 네가 뭐라고? 너 결혼할 사람한테 인사까지 하러니 우리가. 착각도 유분수지. 그게 제 특기 아니야. 착각. 취미는 뭐였더라? 지 잘난 척이었던가? 도대체 이 분위기가 뭘까 짐작도 못하겠는데 형들의 개무시는 남편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 도우미분이 차를 내오셨는데 빨리 달라니까. 무슨 보석 녹차밭 가서 녹차 따왔어? 아니지 형. 그럼 애진작에 왔겠지. 가서 씨 뿌려 수확까지 해오느라 늦은 거 아니야? 뭐해. 우리 바쁜 사람들인 거 알면 좀 빨리빨리 하라고. 밥 안 먹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두 형들이 이렇게 대놓고 막대했던 사람, 바로 어머님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인 줄로만 알았고요. 만약 그랬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막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심지어 자기들을 낳아준 어머님한테 이러더니요. 설마 혹시 제 남편도 이런 사람일까 싶어 겁이 덜컥 났죠. 그런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형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오늘 같은 날 혼자 너무 분주해 보이셔서요. 됐다. 오늘 니들이 주인공인데. 어서 오세요. 잠깐만 기다렸다. 저녁 같이 먹어요. 형들과는 달리 남편은 어머님께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부르고 존댓말까지 썼죠.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형들은 무슨 초딩처럼 유치하게 남편과 어머니를 대했어요.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을 다그쳤죠. 뭔데 이 분위기, 도대체 뭐야? 형들은 왜 저러고 자기는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왜 쩔쩔매? 그리고 들은 남편의 얘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집 친아들이 아니야. 입양된 자식이지. 얘기인 즉슨 아버님이 처음 회사를 시작하실 당시에 동업자처럼 함께 시작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회사에 이사로 계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부인과도 일찌감치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사셨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아버님과 이사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중마고우셨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은데, 그러니 당연히 아버님은 이사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셨죠. 아버님은 외국으로 보내고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금전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하셨는데요. 두 분의 관계를 아주 잘 아는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셨답니다. 어떻게 저 아이를 혼자 내버려둘 수 있겠냐고요. 두 분이 입양해서 아들처럼 키우자고요. 두 형은 부모자선 믿고 어릴 때부터 개망난이로 자랐지만, 남편은 똑똑하고 착해서 시부모님 손이 따로 가지 않을 만큼 잘 자랐던 거였어요. 놀라운 얘기는 더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은 골프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 사업체가 그냥 작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작은 수준이란 게 골프 용품과 관련된 자회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을 만큼 거의 그룹 수준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은 아들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아주버님들과 남편에게 각각 사업체 운영을 하나씩 맡기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 낙하산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일이 그 일이었다니. 진짜 재벌집은 아니어도 준 재벌집 막내 아들 정도는 되는 거였죠. 사실을 알고 나니 뭔가 이 집안의 한 식구가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심지어 하루는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 있는 곳 근처로 갈 테니 한번 만나자고요. 약속 장소에 나오신 어머님은 대뜸 봉투부터 내미셨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와야 될 혼수 목록이에요. 아차 싶었죠. 준 재벌집에 시집 가려면 제가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지를 간과했다고나 할까요? 어머님, 저 오빠랑 다 얘기했는데 저희 그냥 다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 한번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하나 더 내미셨습니다. 안 봐도 뻔한 혼수 목록 말고 하나 더라니. 저 정말 앞이 캄캄해졌는데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돈 들일 일 많을 텐데 혼수는 이걸로 준비했으면 해서. 네? 지금 제가 해갈 혼수 비용을 주시는 거라고요? 고깝게 받아들이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기분이 상했으면 미안해서 어쩌나. 거기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상냥하게 얘기하시는 어머님 진짜 속마음은 도대체 뭔지 짱구를 아무리 굴려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도 일단은 받아두라는 어머님 말씀에 봉투 2개를 받아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저 드디어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2 여인으로부터 단톡방 초대를 받은 겁니다. 로얄 코펜하겐 닭이 세트, 에르메스 테이블웨어, 크라운 구스 마제스틱 컬렉션, 이 중에 하나로 해. 막내 동서 고민하지 말라고 우리가 친히 알려주는 거야. 참고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알지? 어머님이 이쁘고 똑똑한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똑똑하시다니까 알아듣겠죠, 형님? 집안 어르신들 동기간에 나중에 알고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같은 급으로 부탁해. 물론 최고급 레벨로. 주제에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서 이 정도 각오는 했겠지. 에이, 뭘 각오까지 했겠어요. 그나저나 형님, 나는 막내 도련님이 얼굴 보는지 몰랐네요. 아휴, 얼굴밖에 볼 거 없지 뭐. 꼴에 화가는 또 무슨 화가래요. 화가는 아무나 하나? 그냥 붓이나 좀 찌그리는 수준이겠지. 어디서 누가 호랑 말코 같은 개소리들을 짓거리나 했더니 결혼하면 동서가 될 2 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혹시 지금 저 단톡방에 초대하신 거 깜빡하신 거예요? 뭐? 아니, 지금 나누시는 대화가 저를 불러놓고 저 보는 데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 얘는 왜 하냐? 아닌 게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혼수 뭐 해와라, 최고급으로 해와라 이런 거는 스스로 최고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졸부의 쫌생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찌질한 짓거리죠. 진짜 명품은 명품이라고 써있지 않은 품격과 우아함이 뿜어져 나오는데 대놓고 나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싸구려가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명품이면 동대문 시장 5,000원짜리 티를 입어도 빛이 나고, 사람이 쓰레기면 한정판 에디션 백을 들려주어도 검정 비닐만 못한 법인데. 참, 형님들은 혹시 어느 쪽이세요? 이게 듣자 하니까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여기 그냥 마음에 담아둔 말 다 짓거리는 오물통 같은 곳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제 할 말을 하고 단톡방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토가 쏠려서 도저히 그 더러운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단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쓰레기들이 득식을 드는 여왕의 궁궐로 입성했습니다. 2 아주버님이나 형님들과 마주치지만 않는다면 제 결혼 생활은 100점 만점이었어요. 가끔 아버님 호출로 시댁에 가서 싸구려들의 개 진상을 볼 때마다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상관은 없었어요. 그들이 개지랄을 떤다고 가만히 있는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물지 못할 거면 짖지를 말든가. 매번 저한테 한 방 맞으면서 왜 그렇게 자꾸 상대도 안 되는 잽들을 날리는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여기 있던 물컵 싱크대에 가져다 놨니? 물컵이요, 어머님? 물 드려요? 아니, 아까 막내가 나 마시라고 갖다 줬잖니. 그거 어디 갔어? 어머니, 얘가 막내잖아요. 누가 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따순 물을 갖다 주었는데. 이렇게 가끔씩 없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분은 누구시더라?
아유, 어머님 장난치지 마세요. 저 아무리 미워하셔도 이렇게 모른 척 하시게요? 제가 그쪽 어머님 되시는 분인가 보죠? 어, 저,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래서 누구시라고요? 어머님 며느리요. 둘째 며느리. 어머님이요? 제가 그쪽 어머님이라고요?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할 줄 아는 게 눈치뿐인 동서들도 역시나 바로 눈치 깠죠. 그날 이후로는 동서들이 시댁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버님이 정해두신 규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올해 해외 출장을 가셨을 땐 아예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형님들 이번 주도 안 오실 거예요? 어차피 가도 어머님 맨날 누구시냐고 물어보는데 뭐. 맞아요. 우리 다녀갔다 와도 갔는지도 모르실걸요? 어머님 편찮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은 걱정도 안 되세요? 아이고, 효녀 났네, 효녀 났어. 그렇게 걱정되시면 너나 잘하세요. 그즘 제 그림이 한 드라마 세트장의 소품으로 쓰이게 되면서 저 역시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머님께 마음이 쓰여서 일을 하다가도 시댁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신다거나 했던 얘기를 또 하신다거나 이런 작은 실수들 뿐이었지만 혹시라도 집안 사람들에게 또 다른 치부를 보이실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원체 깔끔하신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걸 못 견뎌 하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보내며 모든 걸 커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큰애야, 큰애야 밥 먹자. 어머님 5분 전에 상 물렀는데 또 배고프세요? 아니 얘는 넌 무슨 소리니? 네 시애미가 무슨 치매라도 되는 줄 알아? 치매라니 어머님. 어머님은 지금처럼 쨍한 정신으로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늙은이한테 오래 살라는 거 그거 덕담 아니다 너. 어따 대고 시애미한테 악담이야. 그래요 어머니?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장부에 다 적어둘 거야. 너한테 물려줄 돈에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줄이나 알아둬라. 그럼 저는 이미 마이너스게요? 어머니 뭐 과일 드실래요? 어머님이 저를 큰형님과 착각하면 저는 큰형님인 척했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꾸중을 해도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기 전에 잠깐 작업실에 들러 틈틈이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노크도 없이 작업실 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자네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짓이요? 제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어머님이 우리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셔? 왜 어머님이 나한테 요즘은 왜 통 안 오냐고 그런 걸 물으시냐고? 안 오시니까 왜 안 오냐고 물으시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아니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실수를 했냐고 마음 상한 일 있냐고 계속 물으신다니까? 그건 좀 이상하네요. 실수한 건 형님들이시고 형님들 때문에 마음 상한 건 어머님이신데 거꾸로 말씀하셨나 봐요? 아니면 형님이 잘못 알아들으셨던가? 내가 모를 줄 알아? 자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한테 들른다며? 가서 뭐 어떻게 알랑방구를 끼고 우리 뒷담화를 까는 거야? 그래 뭐라고 했어? 어머님한테 뭐라고 짓거렸는지 이실직고해. 듣지 않니 진짜 너무들 하시네.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전화하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형님들이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으니까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하네? 바쁘니까 못 가는 거지. 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말이야 방구야? 말에서 방구 냄새 나서 도저히 말을 더 못 섞겠네.
형님들, 단톡방에서 어제 본 막장 드라마 얘기하실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세요. 얘기 끝나시면 가시고요. 아, 인연이 본데 없이 어디서 개짓거리야 지금. 개짓거리는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게 개짓거리고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꺼져 주시죠. 저 바쁜데. 형님들은 뒷목을 붙들고 두고 보라고 끝까지 개소리를 짓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세게 지르고 싶었지만 뭐 그 정도만 했어도 찍소리도 못하고 알아서 찌그러져 주시니 저야 땡큐였죠. 아무튼 걱정했던 것처럼 어머님의 증상은 조금씩 더 심해지셨고 결국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의 진단 결과가 나오던 날, 시아버님이 삼형제 모두를 호출하셨습니다. 네 엄마 이불에 머리카락 한 올도 허용 못하는 깔끔한 성격, 니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버지는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요즘 치매 환자들 요양병원에 다 어디다 대고 병원 타령이야 타령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요 아버지. 형은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서 아버지 역정나시게 해. 그러는 네 생각은 뭔지 드러나 보자. 저요? 저야 뭐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에휴, 주관이라고는 없는 멍청한 녀석들을 내가 뭘 믿고. 아이고.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멀쩡한 장남 놔두고 막내 네가 왜 나서냐? 뭐라고 말들을 좀 해봐. 결국 시아버님은 형제들끼리 의논해서 누구도 더 고생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 피해 입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아버님이 나가시고 나서야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본색은 또 드러났죠. 지훈이 너 그거 진심이냐?